고령층 뭐 607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70들이 월 400만 원 버는 곳이 있다. 그래서 나도 창업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슨 말일까요? 사기일까요? 다단계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노령층이 실제로 말입니다. 월 300, 400 버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개인 택시. 65세 이상 고령자 개인 택시 면허 양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 137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을 보십시오. 1621건입니다. 3년 사이에 19.7%가 늘었어요. 246명이. 쉽게 말하면요. 개인 택시 면허를 판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 예, 그래서 은퇴한 사람이나 벌이가 좀 약한 사람들은 개인 택시 사서 뭐 운전하고 택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역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지역에 따라 개인 택시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핵심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번다는 거예요. 250만 원 이상은 번다는 겁니다. 많이 벌으면 열심히 뛰면요. 400만 원까지도 벌고요. 더 열심히 뛰면 월 500만 원까지도 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값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보실래요? 개인 택시 면허값입니다. 서울에서는요. 뭐 1억 900만 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1억 9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1억 9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평균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춘천 같은 데 보면 춘천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개인 택시 면허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죠. 경기 수원이나 고양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인천은 1억 1천만 원. 대구는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굉장히 낮죠. 대구에는 개인 택시 면허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산은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1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광주는 7,500만 원. 제주도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 말입니다. 개인 택시를 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창업비용은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서울에서. 서울 개인 택시 면허 번호판 가격이 좀 많이 잡아서 1억 900만 원이라 좀 많이 잡아서 1억 2천만 원 잡고요. 차량 구입비 뭐 나머지 뭐 등록비 등등등등 한 4천만 원 잡습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거든. 1억 6천만 원. 여러분 1억 6천만 원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듭니다. 66제곱미터 하는데 말입니다. 치킨 브랜드 자체가. 예를 들어 BBQ나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당장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정도 들고요. 조리기구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들고요. 여기에 보증금이나 임차료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5천만 원만 집어넣으면 1억 7천만 원이 되겠죠.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이죠. 임차료는 매일매일 나가죠. 그런데 개인 택시는 반대잖아요. 임차료가 나가는 게 없고 차량 뭐 연료비는 나가겠죠. 차량 수리비도 나가겠죠. 그러나 벌잖아요.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버니까 이게 진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 게다가 이 개인 사업자 면허는 점점 값이 올라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서울 개인택시 면허값을 보면 2021년에 8,85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억 1,500만 원, 1억 900만 원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1억 900만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 창업을 할 때 이게 원금을 다시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 보전금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인테리어 비용은 다 날라가잖아요. 조리기구 비용도 다 날라가고요. 보전금 넣어놨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택시 면허를 지역 면허로 받아야 된대요. 경기도에서 하나 받고요. 또 서울에도 받아놨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친구가 수출입은행에 다녔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위직까지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택시 면허를 왜 받아놨냐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게 나이 먹고 하기엔 최고로 좋아. 그냥 놀 수는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고위직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 한 사람이 개인 택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할만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입니다. 고학력이고 고숙련된 사람들이 인력이 낭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치킨집을 차리는 것보다가 개인 택시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고학력이고 고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아무 할 일 없이 무의도시 가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새롭게 뭐 자기 용돈을 벌어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직업에 귀천은 있죠. 솔직히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교육을 통해서 직업이 귀천이 없다. 교육을 하는 거지.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택시 운전을 하는 게 나쁘냐? 아닙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꼭 말입니다. 고령층만 이런 선택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중년들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놀지 말고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움직이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되거든요. 특히 개인 택시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힘들지만 뭐 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창업을 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힘들겠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